이병기 국정원장을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발탁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이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새 국정원장에는 이병호 전 안기부 2차장이 내정됐습니다. 26년 동안 국정원에서 요직을 역임했다. 안기부에서 2차장까지 지냈던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함께 청와대 홍보수석도 교체됐습니다. 김성우 SBS 출신 언론인입니다. 현재의 윤두현 홍보수석 대신에 새 홍보수석으로 SBS 정치부장 보도국장을 지낸 김성우 언론인이 임명됐고요. 얼마 전에 청와대 사회문화특보로 특보단 그때 임명할 때 사회문화특보로 얼마 전에 발탁됐었는데 다시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정무특보를 이번에 발표할 것이냐, 이번에 기용을 할 것이냐도 그동안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3명이 임명됐습니다. 모두 친박계 의원들입니다.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세 사람 정무특보가 임명됐고요. 홍보특보도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홍보특보는 김경재 전 의원, 아신 대로 지난 대선 때 원래 야권 출신입니다마는 박근혜 캠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김경재 전 의원, 원래 범동교동계 출신이겠죠. 김경재 전 의원이 홍보특보로 임명됐고요. 자, 그러면 인선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정원 비서실장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고요. 이병호 국정원장이요? 이병호 국정원장이 미국 통이죠. 미국 통입니까? 미국 통이죠. 주미공사도 지났고 미국 통이고 일단 보면은 안기부 옛날 국정원 되기 전에 안기부에서 앞서 소개하신 대로 한 26년간 잔뼈를 굵혔고 안기부 2차장이면 대외 그때는 예전에 요즘하고 조금 다릅니다만은 대외 및 대북을 담당했던 분이죠. 이병호 안기부장은 전 안기부 차장이 국정원장. 근데 국정원장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직을 떠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과연 모르겠어요. 되게 현직 떠나고 시간이 좀 오래 비면은 그 사이에 뭐 조금 보면은 나중에 청문회 했을 때 이런저런 혹시 구설에 오를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안기부 시절이면 꽤 오래전 아닙니까? 그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바뀐 게 DJ 정부 들어와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이란 얘기죠. 오래됐고 그때 과거 2차장이면은 외국 국제관계 담당했던 쪽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안기부에 있으면서 아마 국제적인 경험, 공사 이런 쪽 경험을 하면서 대사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주미공사였죠. 일단은 그 내부에 아마 그 청문 과정에 대한 것을 일단 검증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1차적인 검증했지만 항상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의 소지가 생기는 점 두고 봐야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홍보수석 비서관 특보를 지금 김성우 씨를 지금 수석 비서관으로 임명한 이런 과정 등을 본다면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이번 인사를 통해서 특별한 변화를 좀 있기는 어려운 그대로 보입니다. 기존의 홍보특보 중에서 혹시 이명재 민정특보가 비서실장으로 가지 않을까, 특보 중에서 뭐 이런 짐작도 해봤습니다만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상 의사 타진을 좀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본인이 정치적인 경험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좀 포괄성이 있어서 생각을 해봤을 것 같기도 한데 본인이 좀 고사했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대신 수석적으로 홍보특보가 이제 갔는데 보니까 주변에 이번에 이제 비서실장 인선 과정이 사실 1월 12일이죠. 대통령께서 그 당시 신년 기자회견 때 보면은 그 김기춘 실장 그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는 일단 현안이 마무리된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그때는 꼭 갈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실제 보면은 김기춘 실장 그 사의를 수용하셨습니다 했던 것은 우리 이번에 설 연휴 시작되기 직전인 2월 17일 당시 윤두현 수석이 그렇게 얘기했죠. 4명 장관 후보자 발표하면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김만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는 잘 평상시 좀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김기춘 실장 그 공백을 100% 메우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원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어떤 느낌이. 근데 그래서 그나마도 이병기 국정원장 정도면은 충분히 그 빈 공간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큰 틀을 옮겨놓고 나머지 판을 짜다 보니까 우선은 이병호, 지금 당장 그렇다고 또 국정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정원 중요하니까 국정원에서 잔뼈를 굵혀갖고 그야말로 국정원을 속속들이 잘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안기부 2차장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DJ 정부나 뭐 예를 들면 DJ 정부 같은 경우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 뭐 2차장 하셨던 분들도 많거든요. 염돈재 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 당시 김영삼 정부도 그 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른바 보수적 색채가 좀 강한 네. 이런 어떤 이병호 안기부 전 2차장을 갖다가 이번에 국정원장으로 쓰고. 근데 보니까 정무특보 보니까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이 세 분이 정무특보는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저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이고 저 외부조 왔다 갔다 의사소통을 하라 그러는데 왜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와 신임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 2월 10일이든가요 가서 만나 뵈었을 때 예. 대통령한테 그 말씀을 드렸죠. 정무특보 꼭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런데 정무특보를 갖다가 이제 신설하셨는데 예. 김재원, 윤상현 그 친박 색채가 농후하고 예. 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특임장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특임장관을 지냈고 또 얼마 전까지 또 정책위 의장도 하셨죠. 친이계라고 분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예. 범친박인데 원래 출발은 친이었다라고 아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게 정무특보 지금 필요하냐라는 문제 제기했다가 지금 3명 임명했다는 건데요. 물론 임명하고 나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건 두고 봐야겠습니다. 형식상의 이름만 두고 걸치고 있을지 네. 또 전반적으로 비상근으로 하고 있지만 이 중에 특별한 특보의 경우에 혹시 상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얘기한 김경재 홍보특보 같은 경우에 지난번 대선 때 기여했지만은 특별한 자리를 주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이번 특보를 했는데 몇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새로운 변화에 주목했다고 하는데 특보단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그 4명 설 직전에 4명 장관급 인사를 했을 때 뭔가 당청 간의 교류가 있으려고 한다면은 좀 비박 진영도 일부 등용을 해가지고 선거 교차하면서 엮을지를 소지가 있어야 되는데 친박만 했지 않느냐라고 봐집니다. 보이는데 이번에 특보 임명에서도 그렇게 교차해서 뭔가 서로 끌어올 만한 영역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해요. 거기다가 며칠 전에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정부 3년 차의 화두는 책임으로 해야 된다. 화두를 던졌단 말이죠. 예. 그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청와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의 책임, 총리의 책임, 장관의 책임을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당청의 문제가 아니라 당과 내각이 중심이 돼서 잘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정무특보로 임명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당하고 내각 또는 청와대하고 완전히 서로 구분이 되어버려가지고 네. 엮어지는 교차점이 별로 없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 좀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또 그 어떤 부분에 주목하냐 하니까 앞서 이제 김만은 박사님께서는 신임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현역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 국회의원, 배지 예, 경험이 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그것도 국회와 소통이 잘 되겠는가 하는 그런 좀 우려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이완구 총리를 임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이완구 총리에게 당정의 중심이 국무총리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럼 국내 부분은 좀 총리의 역할을 맡기되 예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장엽 선생 왔을 때부터 다시 북한 문제를 만졌던 즉 안기부 2차장으로 사실은 북한 문제를 만졌던 이병기 당시 안기부 차장 그리고 현재 국정원장을 갖다가 비서실장으로 썼을 때는 박 대통령 올해가 보면 이른바 분단 해방 70년 분단 70년 아닙니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여기에서 큰 어떤 남북한 간에 뭔가 좀 변화를 갖다 추구하려 들 거예요. 그렇다면은 비서실장에는 대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병기 실장을 갖다가 썼다 하는 것은 일단 국내 문제는 일단은 이완구 총리에게 좀 맡겨놓고 대통령 프로젝트로서의 어떤 남북 문제, 남북 극적인 변화 이런 것을 갖다가 비서실장이 그리바해, 비서실장이 주도하에 좀 추진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닌가. 왜냐하니까 지금 신임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이병호 신임 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 예전에 노태우, 김영삼 그때는 남북한 간의 대화가 가장 잘 됐을 때입니다. 사실은. 네. 뭐 아시겠습니다만 전두환 중후반기부터 노태우 말기까지 보면은 박철원, 그다음에 서동건 이런 밀사 특사들이 서로 남북한 간에 대화하고 또 공개적으로도 총리급 회담이 7차례가 열렸어요. 그래서 서로 총리가 교환하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갖다가 92년에 채택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벌써 비서실장과 국정원장을 갖다가 예전에 보면 북한 문제를 만져보았고 그런 문제를 만져보았던 실장과 원장을 쓴다는 것은 그런 어떤 포석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실장 원장 동시 변화를 보면은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전에 국정원과 또 내부의 대북 정책을 군 출신이 주도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국정원 출신이 주도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좀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황현 지적대로 실장이 다른 쪽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외교 대북 전략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전에는 조금 저는 실망을 했었는데요. 통일부 장관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왜 교체할까?
라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3년 차에 할 수 있는 것이 공공부문 개혁 빼놓고는 사실상 대북관계 빼놓고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뭔가 대북관계 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전임 아직까지는 좀 바뀌진 않았으니까 6.1제 장관보다는 더 존재감이 강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어찌 보면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새로 신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대북 정책에 대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를 못했던 상황인데 황희연 해석처럼 혹시 이 비서실장과 더불어서 새로운 정책을 수행할지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봐집니다. 네. 자, 지금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제일 궁금한 것이 이병기 카드가 어떤 함의를 담았느냐, 그리고 앞으로 김기춘 실장한테 부족하다는 그 평가를 받았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인데 우선 지금 황 의원님의 분석은 아마도 남북관계를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대로 일단은 보면 이제 당에 보면은 마침 김무성, 유승민 투톱 시스템이죠. 투톱이 사실 좀 비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쪽에 일정 부분 역할을 갖다 맡길 거예요. 왜냐하면 2월 25일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서 당정청 실무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도 예전같이 김기춘 실장 때같이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움켜쥐고 뭐 하기보다는 약간 좀 분산한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당의 일에 있어서는 조금 김무성, 유승민 대표 체제에게 실제 좀 일을 맡기면서 좀 협조를 하는 관계. 이제는 소통이 정말 중요하겠죠.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그랬죠. 앞으로는 계속 장관 차관 실적 조사해서 실적 점검해서 안 되면 내가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발동하겠다. 아마 그 역할 일정 부분 맡길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 김만원 원장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통령이 지금 여기서 경제 문제는 조금 정부와 당에다 맡겨놓고 결국 대통령 프로젝트로서 문제 풀 수 있는 것은 마침 북한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꺾어지는 해라고 그러죠. 70년. 그렇다면 남북 문제보다 좀 뭐랄까 깊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실 작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통일 대박이라는 화두를 들고 나왔고 통일 대박의 구체적 모습으로서 그 3월 달에 드레스덴 선언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일단 올스톱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시 풀 수 있는 마침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 황병서 최룡해 또 오면서 뭔가 좀 접점을 찾으려 하다가 또 틀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 이병기 실장 카드의 어떤 선택은 그런 부분을 갖다 지극히 염두에 둔 그런 어떤 포석이 아닌가. 저는 작년에 그 인사청문회 할 때요. 그때 좀 그 인상을 깊게 받았던 부분이 사실은 야당에서 원래 그 2002년에 차떼기에 연루됐었던 그 전력을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때 아주 이렇게 몸을 낮추고 야당과도 비교적 잘 풀어내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분의 그 성품이나 뭐 스타일이나 대인관계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 스타일에서 별로 바뀐 게 없다. 박근혜 대통령 실장을 지금 어느 사람을 쓸까? 경제형이라든가 아니면 통합형 뭔가 좀 변화라기보다는 기존에 김기춘 실장 스타일을 그대로 실장으로 썼는데 대신 이제 개인적인 스타일 때문에 조금 이전보다는 부드러워질 여지가 있더라는 거고요. 지난번 국정원장 청문 과정에서 그렇게 됐었고 본인이 취임할 때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절대 막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아직까지 좀 논란의 소지는 안 만들었단 말이죠. 그 점에 좀 지켜보긴 하는데요. 저는 대신에 이게 비서실장에 대한 역할 못지않게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이전하고 얼마나 다르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동반돼야지 여기서 비서실장은 비서입니다 말 그대로요. 이전에 김기춘 실장을 두고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했죠. 왕 실장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좌우지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반대로 실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나마 그중에서도 국정 전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봐주는 것이지 별 역할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살 공간을 얼마나 줄 것인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특별한 공간을 주지 않는다면은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6.1제 장관이 그런 얘기 했죠. 통일부 장관 아무나 데려놔도 할 수 있다. 달 얘기 할 일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 것처럼 실장이 만약에 지금 대외관계라든가 대북관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대북 문제에 대한 진척이 없었던 배경에 황 의원께서 이제 세월호 참사라는 특별 상황을 이야기했지만은 그건 못지않게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원칙 보기에 따라서 국내 정책에서 비슷하게 발휘됐었고 대북 관련해서 그랬었는데 구체적으로 신뢰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주관적인 정책이 없었단 말이죠. 그 점에서는 이것을 돌파하고 마련한다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도
동반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가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병호 국정원장 내정자 좀 자세한 프로필이 나왔는데요. 76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한 거죠. 안기부에서 그렇죠. 2차장 오래전에 했고 육사 출신이군요. 그리고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는 아마도 국정원에 소속돼 있으면서 그 뒤에 했었던 것 같고요. 울산대 초빙 교수를 지냈습니다. 외교통상부라 그러니까 DJ 정부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외교통상이 없었으니까 나눠지니까 외교통상부로 합쳐진 데 본부대사였고 그리고 저기 빠졌습니다만은 미국 통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주미공사. 그러니까 주미공사라는 게 미국에 파견되어 있는 CIA, 그러니까 우리 KCIA라고 예. 하죠. KCIA 총책임자입니다. 국정원 안기부가 대사관 공사에 파견돼 있죠. KCIA 총책임자.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대사도 잠깐 지냈고 그다음에 지금 울산대학교 초빙 교수를 하고 있고 근데 육사 76세면은 대략 육사 기수로 따지면 한 17, 8기 정도 될 겁니다. 17, 8기 될 거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저 김관진 실장보다도 더 훨씬 위겠는데요. 훨씬이죠. 훨씬이죠. 김기춘 실장하고 연배가 비슷하시네 보니까요. 76이면 김기준 39년생인데 39년생이면 육사로 따지면 육사 18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배가 지금 육사 비슷한 18기고 김관진 실장이 27인가 28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선배가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아주 좀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과거에 90년대에 국정원에 있던 안기부 분을 때는, 네. 다시 지금 이제 국정원장으로 내정했다라는 네. 거니까 대신 이제 누가 추천했는지 궁금해지네요. 예. 그래서 어떤 보통 언뜻 들으면 이 차장에서 승진한 것처럼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네. 안기부 이 차장 했다가 지금 온 거니까 아주 오랜만에 온 거죠. 예. 오랜만에 온 거죠. 그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바뀐 게 98년 경이니까 98년에 바뀌었죠. 98년이니까 무려 그 안기부 차장을 했으면요 한 18년 전 17, 18년 전 됐네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문민정부 시절에 아마 안기부 차장을 했을 아니 그 직전 것 안기부 마지막 차장이 예. 사실 이 차장 안기부 마지막 2차장이 이병기 실장이죠. 아 그렇군요. 안기부 그러니까 그때 97년 황장엽 선생이 그 당시 망명할 때 97년이거든요. 예. 그때 이병기 실장이 안기부 2차장으로 김포공항에서 보면 그 황정엽 씨랑 같이 안내했던 그 동영상이 생생합니다. 그러면 이병기 실장이 후임 추천했을지도 모르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 있겠네요. 보이네요. 예, 그걸 물론 근거로 해서 또 여러 사람하고 상의를 했겠죠. 예, 물론 그건 추측이고요. 홍보수석이 바뀐 것도 조금 그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의외인데요. 글쎄 안 그래도 홍보수석이요. 최근에 보니까 저 네. 당에서 뭐 그런 얘기 간혹 나왔죠. 보면 청와대 되고 저 홍보가 좀 기능이 좀 약한 것 같다. 홍보 예. 뭐 하느냐. 김무성 대표가 그랬었죠. 김무성 대표가 좀 질타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뭐 얘기치 않았던 윤두현 수석이 지금 보니까 저 김성우 수석으로 좀 교체가 됐어요. 네, 경북 예천 TK 출신이고요. 서울대 불어교육학과 그리고 SBS에서 계속해서 기자 생활을 했었던 언론인. 그리고 저분이 이제 유명한 게 뭐냐? 저분보다 10여 년 위인데 김성익.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옆에 연설 기록 비서관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김성익 씨의 실제입니다. 아, 동생이군요. 친동생인데 나이 차이가 12년인가 차이가 나요. 아, 뭐 주변적인 얘기입니다는 보니까 SBS 출신들은 홍보수석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네요. 이전에 YTN 출신이 갔다가 KBS는 보니까 대변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 때 마지막 홍보수석이 하금열? 그분 실장이 최금락이죠. 예. 이름이 SBS 비슷해갖고요. 출신. 최금락 실장이었고요. 네. 예, SBS 비서실장이었고요. 자, 정무특보에 3명 어쨌건 임명하면서 그 제일 앞줄에 지금 김재원, 윤상현, 그러니까 진짜 골수 친박계 의원 앞에 주호영 의원 이름을 넣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쨌건 친이계 좀 탕평한다 뭐 그런 의미를 좀 담으려고 한 건 범친박에 전에 아닙니까? 해당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권리 와서는 범친박이 됐죠, 사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사실 뭐 새누리당에서 친이 그래봐야 지금 이재호 의원 정도. 근데 그 친이 할 때 이가요. 예. 이명박 이가 아니래요. 이재호. 이재호이랍니다. 그래서 예. 친이하면 뭐 이재호 의원하고 한 서너 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네. 사실 2012년 19대 총선 거치면서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완벽하게 지금 해갖고 친박계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 예전에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 했다고는 하지만은 예. 이제 아까 김만우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친박으로 봐야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조금 더 뭔가 변화를 하면서 성공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과의 협력 관계가 잘 돼야 될 것인데 인적 구성을 하는 쪽으로 보자면은 청와대하고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친박 중심의 친정체를 강화하는 느낌이고
그러면 또 그럴수록 상대적으로 당은 비박 또 비주류 과거에 이쪽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엮는 건 정말 과제처럼 보입니다. 예. 그걸 엮으라고 원장님 지금 그걸 좀 엮으라고 이 세 사람이 임명된 것 같은데 예.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어떨까요? 엮으라고 하려면은 그 엮는 역할하는 구성부터 엮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당에서 인사 임명할 때 너무나 비박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친박도 섞어 가지고 해야 서로 교류할 것이다 해서요. 당에서 그렇게 서로 엮는 게 필요하지만은 청와대에서 먼저 인사할 때 그럴 여지를 두고 한다면 오히려 효과를 더 많이 볼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최경환 현 장관 임명했었고, 네. 그다음에 유정복 장관도 친박이지만은 MB 계열에서 임명을 했고 이런 케이스가 있지 않느냐 그랬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청와대와 내각 쪽에서는 그렇게 뭔가 인적 구성을 섞어서 가는 쪽으로는 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청와대 정무특보는 사실 보면 김재원 얼마 전까지 원내수석 부대표했죠. 그랬었죠. 또 윤상현 사무총장했죠. 사실 좀 역할이 좀 그 이후에는 역할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재원, 윤상현 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대통령이 챙기고 또 청와대하고 소통이 잘 됐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당에서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분이 뭐 별불나서 이렇게 앞에 이름 넣은 게 아니라 가나다 순으로 넣은 게 아니고 네. 삼선이죠. 선수가 다르죠. 아, 김재원, 그렇군요. 윤상현은 재선이고 아마 주호영은 삼선일 겁니다. 예. 이거 항상 국회는 선수가 중요하니까 예. 주호영 의원이고 주호영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보면 특임 장관이라 정무장관이거든요. 그렇죠. 예. 특임장관, 정무장관이 그 당시 잘했어요. 또 보면 이분 불교회랑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해봤던 거 다시 이름만 바꿔서 또 이름만 하는 바꿔서 거군요. 한번 이번에 와서 좀 하라는 얘기고 김재원, 윤상현 의원은 두 분 듣기는 조금 민망하시겠습니다만은 조금 자리가 없고 또 대통령이 챙기는 사람이니까 함께 하라. 실제 역할은 주호영 의원이 그런데 할 거예요. 특보라는 것이 구체적인 직제가 없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자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특보가 또 그렇죠. 역할을 하려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정무특보라고 하면 공식 조직이 있어야죠, 보니까. 아니 그랬어요. 만나줘야 돼요. 아니 아무리 본인들이 얘기해도 중요한 건 대통령 의사가 속속이 당에 좀 스며 들어가라. 예. 근데 현재 정무수석도 있고 또 당 보면 사실 당 대표나 원내대표하고 대통령이 소통하면 굳이 정무특보 필요 없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정무특보 두셨는 바에는 그렇다면 이 정무특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뭐랄까 조금 이 사람들한테 할 역할을 준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만나고 와서 들었는 얘기를 내가 들어보겠다. 나의 귀가 되어다오. 하고 그렇게 만나 주어야지 이 정무특보가 당초 신설한 그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번에 그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고위급에서는 대표급들이 같이 만나는 거, 그다음에 수석급들이 이제 일반적인 협의체에 만나는 건데 혹시 정무특보단을 거기에 상시 참석하는 제도로 혹시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대변하는 쪽의 사람들이 조금 수적으로 많이 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동안은 당 쪽이 원내 대표하고 대표가 참석하고 정책의장 참여하니까 비중이 많았었는데 그런 점이 혹시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지금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정무특보단 3명 임명된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 잘 됐구나, 잘해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할까? 아니면 굳이 필요가 없다는데 친박계 그 핵심들을 임명해서 이게 무슨 의도일까? 좀 약간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어느 기분 나빠하게 김무성 대표 또 유승민 원내대표도 보면 사실 대통령 기분 나쁘게 했죠. 본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증세 없는 복지, 국민 기만하는 일이다. 그 현직 대통령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 해도 괜찮습니다. 평론가니까. 예. 그러나 당 대표가 또 당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맞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 정무특보 필요 없으니까 정무특보 두지 마시오. 그거 따르면 대통령이 그 뭐랄까 리더십이 생기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예. 또 어쨌든 나의 정치 철학과 나의 이런 부분들을 갖다 알리고 당과 청와대를 갖다가 나름대로 여러 방면에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루트로서 이 사람 필요해. 인사 문제니까 원래 대통령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건의는 하고 조언은 하되 결정된 다음에 당 대표 김무성 대표나 저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하거나 또 떨떠름하다 얘기할 입장은 아니겠죠. 예. 그런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인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얘기했느냐?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동안 인사 과정에 대해서. 우리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에 관한 조금 넘어서는 정도의 발언이었다라고 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게 있으면 두 가지 점이 있는데 향후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의 협조를 받지 않고 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당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더라도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었는데 예. 저는 거의 뭐 그 방안이 아니고는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위험스럽게 보는 것이 당은 당대로 가는 것처럼 만들고 있고 형식상으로 당정청 협의체는 만들었지만은 나머지 청와대하고 내각은 친정체제 중심으로 가버린다면은 특별하게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미 유승민 대표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불어터진 국수 얘기 나오고 했습니다만 향후의 중요한 정책의 상당 부분은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네. 그러면 역시 여당의 중심이 돼야 되고 여당은 또 야당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되고 그러면 그 중심은 점차로 역학 관계상 당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그 재미있는 걸 하나 봤는데요. 이병기 그 비서실장이 1990년에 청와대 의전수석 할 때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그때는 의원도 아니었고 그냥 야인 생활하고 있을 때 박근혜 지금 대통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불렀답니다 청와대로. 예. 그때 의전수석이니까 이병기 그냥 의전 비서관이었을 겁니다. 당시 그때 의전 수석은 비서관이었나요? 아니었고.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안내하고 그러면서 그때 처음 그 인연을 맺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그때부터 인연이 90년이면은 한 5년 됐네요. 저도 지난번에 그렇죠. 국정원장 그 내정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떤 인연이 있을까 하는 과정에 소개하는 걸 지어서 과거에 그걸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이후에 당 총재가 됐던 대표가 됐던 이해창 대표 비슷해서 계속 이어지면서 있다가 지난번 대선 끝나고 나 밖에 있다가 이번에 지난번에 주일 대사로 갔던 거죠. 네. 근데 저 사실은 보면 저 이병기 신임 실장이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군복을 벗고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장관이 되니까 사실 이제 예전에 저 장군 때는 늘 뭐 수행 부관들이 있고 하니까 편했는데 사람을 구해야 돼. 그래서 당시에 이제 처사춘인 이제 박철원, 안기 그 당시에는 그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던 박철원 비서관한테 부탁을 하고 박 비서관은 노신용 외무장관한테 부탁을 합니다. 예. 그 노신용 외무장관이 발탁한 사람이 케냐 대사관에 있던 현재 이병기 실장을 그 당시에 노신영 외교부 장관이 이 사람 괜찮다. 아주 사람이 입도 무겁고 사실 그렇잖아요. 좀 외무고시 붙은 저 외교관이 아무리 실사라 하지만은 아니 뭐 장관 저 수행 비서관나 하고 싶어 했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81년인가 그때부터 인연을 맺은 그 노태우 당시 장관과 인연을 맺었던 이병기 현 실장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아까도 쭉 나왔습니다만 6.29 선언에도 참여하고 그 후에 노태우 정부 출범하면서 의전비서관 3년, 그다음에 의전수석 2년,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들어서는 이제 안기부장 처음에 안기부장 특보로 갑니다. 특보로 갔다가 안기부장 차장.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회창 정권을 만들겠다고 애쓰셨습니다만은 이번에 한번 나온 바와 같이 2002년 당시 대선 자금 차떼기 좀 관여하시는 바람에 청문회 때 곤욕을 좀 치르셨죠. 예. 그 80년대 군부 정권이라면 본인이 가기 싫어했다 손 치더라도 무소불위의 군부 정권이었기 때문에 2인자쯤이 비서하라고 했으면 뭐 크게 나쁘지 않게 갔을 수도 있죠. 예. 저분 그 스타일이나 이렇게 그 외모로 봤을 때는 오히려 외교관에 가까운. 아니 실제 외무고시 그러니까요. 출신이라니까요. 예. 계속 외교관을 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봤을 때 뭐 아까 장악력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유해 보이거든요. 근데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황 의원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고요. 아니, 장악력이 정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보면 그런 과정에서 그 대통령 청와대에서 5년 근무하고 그 후에 안기부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장력이 강할 수밖에 알아야 장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국정원이라는 데가. 앞서 우리 김만우 원장이 굉장히 사실 뼈 있는 말씀을 하나 해주셨던 게 우리가 외부에 알려지기는 김기춘 실장이 대단한 실세인 듯이 알려져 있는 측면도 있으나 또 혹자는 이야기하기에 껍데기였다라고 얘기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니까 바로 지난해 연초까지 나왔던 문고리 3인방 문제예요. 즉 이른바 대통령이 그렇게 극도로 절대적 신임을 갖다 하고 있는 일부속 비서관, 그다음에 이제 안봉근, 이제 이재만 이 세 비서관 어쨌든 대통령한테는 가장 좀 아낀다, 극도로 신임한다. 우리 국민들이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관계 설정도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비서실장 발표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3년 차의 인사를 총괄 정리하고 지금 이제 3월 1일 날 지금 외국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임 국정원장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머지 내부의 청와대 뭐 수석까지 같이 발표하는 걸 보면 총 정리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박근혜 3년 차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진영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제 이게 오늘 내일 좀 분석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조금 전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에는 이병기 현재 국정원장입니다. 원래 외교관 출신이고요. 국정원장으로 지난해부터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후임 국정원장에는 그 전에 국정원의 전신 안기부에서 2차장까지 지냈었던 이병호 안기부에서 퇴직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76세 이병호 전 안기부 2차장이 내정됐습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내정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홍보수석이 교체됐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당에서 조금 그 불만에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에 좀 그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었던 것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교체됐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에는 SBS 출신의 언론인 김성우, 지난번 얼마 전 최근에 청와대 사회문화특보로 임명돼서 일하고 있는 김성우 새 수석이 기용됐습니다. 역시 청문회 필요 없는 자리고요. 정무특보에는 친박계 의원 김재원, 윤상현 그리고 범친박계 친이계 출신 범친박계 주호영 의원 이렇게 3명의 의원이 임명됐고요. 홍보특보에는 야권 출신 과거에 자서전 박사월이죠. 네, 박사월이라는 필명으로 네, 그 김영욱 자서전. 김영욱 회고록 을 썼었던. 그 저는 이거 보면 참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김영욱 그 전 중앙정보부장이 미국 나가서 얼마나 그 박정희 대통령 욕했습니까? 욕하고 보면 대통령의 같은 그런 이런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당시 박사월이라는 필명으로 김경재 당시 유학생이 그 김영욱 구술을 받아서 쓴 책이 김영욱 회고록이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김경재 전 의원을 갖다가 네. 지난번에 한광옥, 한화갑 두 분, 원래 처음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함께 박근혜 지지 선언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김경재 전 의원을 갖다가 어쨌든 홍보특보로 쓰셨으니까 예. 나름대로 옹치봉후네요. 그런데 당시 야권에 갔던 사람 중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거의 사람을 사실 쓰지 않았습니다. 거의 유일한 게 한강욱 국민통합위원장 정도인데 그것도 활동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하는데 그나마 지금 한 게 지금 김경재 전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홍보특보로 임명한 네, 정도 홍보특보로 임명됐습니다. 자, 오늘 그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황태순 정치평론가 두 분의 분석 들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